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이 교재 소태산 대종사 발길 따라 이 교재를 제가 언제 만들었냐면 원기 101년 초에 이 책을 만들었어요. 익산, 영산성지, 변산성지, 그다음에 익산성지 이렇게 세 곳에 쭉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익산성지를 건축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면 익산총부에 깃들어 있는 익산총부의 그 사적에 깃들어 있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서를 이렇게 따라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익산총부를 갔는데 대종사님의 법설이 내 귀에 울리지 않는다 하면 우리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익산총부를 이렇게 다니면 이곳에서 대종사님이 이 법설을 하셨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책에 제가 맨 앞장에다가 뭘 써놨냐면은 페이지 제가 여기 책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먼 그림 같이 보여요? 이게 이런 쌍이 합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쌍마음이 돼서 이렇게 합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익산성지를 순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7쪽 보세요. 27쪽의 타이틀이 익산성지를 교당 삼아 내왕하기, 이 타이틀을 붙였는데 쉽게 말하면 익산성지 순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익산성지의 대종사님과 초기 교단의 선제님들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곳을 교당 삼아서 내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당이 저희들은 내가 다니는 교당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당만 교당이 아니에요. 익산성지, 익산총부가 교당입니다. 익산총부를 가시면 우리 정전에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있죠. 이곳에는 대종사님 법설이 끄득끄득 있는 곳이에요. 내가 귀만 열면은 대종사님 법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교당 삼아서 내왕이라고 하죠. 그럼 내왕을 다른 말로 하면 순례를 하자,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주제입니다. 그러면 교당이라면 교당에는 중요한 게 첫 번째 예외를 보죠. 교당에서 예외 보죠. 그리고 교당을 넓으면서 교당 통해서 선언, 이게 훈련에 참석하기를 주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익산 총부가 한편으로는 예외 보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곳이 바로 훈련처예요. 이렇게 우리가 익산총부를 바라보면서 순례를 내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이 익산총부를 이렇게 순례를 할 때 그곳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는 대종사님 법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순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그러면 익산성지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가서 대종사님의 그곳에 울려 퍼지고 있는 법설이 나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순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익산총부를 순례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익산총부라고도 하고 익산성지라고도 하죠. 자, 익산성지, 또 다른 말로 익산총부, 이곳이 바로 대종사님의 법설이 법의 비가
법의 비가 우리가 가뭄이 들면 비가 그렇게 좋죠. 식물의 입장에서 힘들다가 비가 오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 곳으로 익산총부가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앞으로 이제 저하고 이 책을 중심으로 쭉 나갈 것인데 한 뭐 20여 차례 쭉 나갈 것인데 이게 대종사님의 법설이 나의 메마른 가슴에 법비로 내릴 수 있기를 그런 순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이 시간이 이렇게 유익한 시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익산 성지는 어떤 곳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크게 저는 익산 성지는 크게 우리 10상 중에서 익산 성지는 둘, 변사는 하나. 변사이 좀 그러시네. 영사는 10에서 3개 빼면 7개. 영산이 많으시네요. 영산이. 그러면 자, 익산 성지는 우리 그 대종사님 10상 중에서 2개죠. 2개가 뭐냐면 하나가 신용 전법상, 또 하나가 계미 열반상. 그럼 익산총부는 2가지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신용 전법상이고 또 하나는 계미 열반상이죠. 그러면 신용 전법상은 왜 정산종사님께서 그렇게 붙였냐 하면은 이곳이 신용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신용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용법에서 대종사님께서 뭘 했어요? 당신의 법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런 쌍에 근원한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실제로 굴리셨다. 법을.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실제로 보여주시고 제자들하고 또 그것을 보여서 우리에게 시범, 마치 시연한다고 하잖아요. 시연하듯이 시범하듯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희들이 교사 일지 시간에도 다 했는데 원기 9년 그러니까 6월 1일 날 보강사 지금 일이 보강사 지금은 이제 보강사가 이제 흔적만 남았죠. 이 보강사에서 불법령의 창립총회를 여시고 세회상을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당신이 하여간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그 전법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신용 전법 할 때 전법은 뭐예요? 대종사님께서 이곳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상시훈련법과 정기훈련법을 진짜 실행하셨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시훈련과 정기훈련.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리가 대종사님께서 왜 신용법을 정했냐? 그것도 나왔잖아요. 제가 그 원불교 교사에서 이곳이 이리 부근이 토지가 광활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무산자들의 생활과 각자 회원들의 내왕이 편리한 듯하니 이곳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산자를 생각하시고 이 지역이 지금 신용벌에다가 정했다. 이게 중요하죠. 재밌는 것은 처음에 이 책이 보면은 그때 당대하고 나서 불법연계 취지규약이라고 처음에 이 책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책에 보면은요 본회의 취지 설명해가지고 이 혼몽 중에 있는 우리, 취 중에 있는 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16개 항목을 쭉 구분을 했어요. 이게 아까 무산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이렇게 분류를 시켜준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처음에 무산자들하고 함께 하려고 이 회상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을 많이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신선한 생각, 새로운 태도 이런 말이 나와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신형정법상을 열 때 어떻게 하려고 하셨냐면은 신선한 생각과 이 새로운 태도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 아까 뭐라고 했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개미열반상. 이렇게 막 우리가 정기훈련, 상시훈련이라는 그 훈련법을 제정하셔서 이걸 계속 해 주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그 어려운 시절에도 정기훈련, 동화선 정기훈련을 빠지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36회인가? 이렇게 돼요. 훈련이. 36회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미열반상인데 이게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시기 그 1940년 이후부터 개송, 교리도 뭐 이것을 개송을 낼 때도 뭐라고 하세요? 이게 원래 개송이라 하지만 저는 일원상 개송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일원상 내용이에요. 일원상 개송을 내려주시면서 공전이다.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전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떠나신 겁니다. 이게 개미열반상을 말할 때 저희들은 대종사님의 교법을 통째로 정리를 해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하고 19년 뒤 원기 9년부터 시작하셔서 이 신형벌에서 시작해서 원기 28년 6월 1일 돌아가십니다. 6월 1일 시작하셔서 6월 1일 열반하시는. 이것도 참 맞추기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 대운사님이 좋아하지 말아라. 그런데 저도 뭐 이런데 참 보면 관심이 갑니다. 6월 1일 날 시작하셔서 6월 1일 날 열반에 드셨다. 라임을 맞추셨어. 요즘으로 말하면 라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대운사님 익산성지를 이렇게 신형정법상 개미열반상을 통해서 익산성지를 못자리판이다. 못자리판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총부를 딱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곳은 못자리판이다. 법의 못자리판이다. 이거에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종경 정만품 4장. 정만품 4장.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종사, 그러니까 이 총부, 총부를 딱 들어가실 때, 총부 정문을 딱 들어가실 때, 우리가 이 대종정 전만품 4장이 못자리판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총부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 라는 의미로 말씀해 봅니다. 대종사 익산의 총부를 처음 건설하실 때, 몇 칸의 초가에서, 몇 칸이에요? 이게 건물을 하면 2개. 그러니까 도치원, 그 다음에 꼭두마리집. 이렇게 2개의 초가가 이제 세워질 때예요. 초가에서 많지 못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지금 우리 회상이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여 보라. 권대오 사례기를 못자리판과 같나이다. 다시 물으시기를 어찌하여 그러한고 대오 사례기를 우리 회상이 지금은 이러한 작은 집에서 몇십 명만 이 법을 받들고 즐겨오나 이것이 근본이 되어 장차 온 세계에 이 법이 편만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다. 야, 이런 말 듣고 싶어요. 항상 읽을 때마다 나도 이렇게 뭐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네 말이 옳다. 듣고 싶어요. 저 넓은 들의 농사도 좁은 못자리의 모농사로 비롯한 것 같이 지금은 우리가 장차 세계적 큰 회상의 조상으로 드러나리라. 이 말을 듣고 웃을 사람도 있을 것이나
앞으로 제1대만 지내도 이 법을 갈망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며 몇십 년 후에는 국내에서 이 법을 요구하게 되고 몇백 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이 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될 때에는 나를 보지 못한 것을 한하는 사람이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 그대들 100명 안에 든 사람은 물론이요. 제1대 창립 한도안에 참여한 제1대면은 12년이죠. 12년. 제1대 창립 한도안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한없이 부러워하는 숭배함을 받을지라. 자, 이게 지금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익산총부를 건설하시고 진짜 처음에 매체 없는 집을 가지고 시작할 때 이 터를 모짜리판으로 받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겁니까? 초기에 대종사님이 하셨던 모든 그 교법뿐만 아니라 행적을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그 모를 갖다가 우리 현실의 우리에서 심어서 우리가 키워야 돼. 이게 돌이켜봐야 된다고 계속. 그래서 이 본문 총부를 들어갈 때 대종경 정만품 4장을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총부를 보면은 지금 가면은 정문 앞에 정신개벽 표석이 서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차를 타고 주차장까지 가려면은 이게 좀 멀리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앞에 표석 앞에 뽀짝 와갖고 지나가니까 이 시각으로 안 보여요. 항상 차 갖고 운전할 때는 안 보여 할 수 없어. 그러나 주차를 딱 하고 저기서부터 이제 걸어오잖아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표석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거기에 정신개벽 써졌는데 대변사님 또 말씀하셨어요. 정신개벽은 뭘로 보여주셨냐? 신용전법상으로 보여주셨고 개미열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정신개벽이 대종사님은. 그럼 우리는 정신개벽을 어떻게 하냐? 신용전법상의 그 역사를 쭉 따라가 보면 그것을 모짜리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면은 그 정신개벽이 되는 거예요. 또 개미열반상의 역사를 보고 대종사님께서 정전을 선물해 줬으니까 그 정전을 이제 내가 받아서 잘 사용하면 되겠다. 이게 정신개벽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개벽 그 서원을 무엇보다도 많이 간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신개벽은 사실은 이제 우리 정전에 보면은 개교우동기 나오지 않습니까? 표어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할 때 어찌 보면은 우리 정신개벽 그 표석 앞에서 개교우동기를 한번 이렇게 암송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물질개벽, 그리고 대종사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랑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 이게 동기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한번 이 정신개벽 표석에서 한번 이렇게 암송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익산총부에서 대종사님께서 신용정법상을 펼쳐주셨고 개미열반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것은 지금 총부 정문이 어떻게 시작됐을까라고 하지만 이게 꼭 옳은 건 아니지만 대충 크게 보면은 처음에 도치원을 지시잖아요. 지금 도치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여간 그래도 그 도치원 들어가는 데를 정문이라고 인식하죠. 정문이라고. 왜냐하면 도치원 건물에 불법연구회라는 현판 이렇게 간판을 붙이고 있었으니까 거기를 처음에는 정문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청하원, 지금 보면은 그 안내실 위에 있는 게 청하원 건물입니다. 거기하고 지금 재정산업부가 있는 교정원, 우리가 교정원 구관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재정산업부가 있는 반타원형의 건물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타원형. 그 사이에가 옛날에 정문으로 여겨졌어요. 그 사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공간에 있으면 대종사님이 정문에서 하신 법문이 대종경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했을까 하면은 저는 지금
그 우리 안내실 있는데 그 앞쪽 정도, 지금 정문으로 있는 건물 정도에서 제가 지금 그 뭡니까? 그 봉독할 실시품, 대종경 실시품 21장, 이 법설이 그곳에서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한번 대종경 실시품 21장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종경 실시품 21장. 자, 대종사 몇 제자와 함께 총부 정문 밖에 나오신 심에, 이 총부 정문 밖이라는 게 지금의 청하원과 재정산업부가 있는 그 교정원 구간 거기 나오니까 지금 있는 총부 정문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정도에서 어린이 몇이 놀고 있다가 다 절을 하되 가장 어린 아이 하나가 절을 아니하는지라 대종사 그 아이를 어루만지시며 내가 절을 하면 과자를 주리라 하시니 그 아이가 절을 하거늘 대종사 웃으신 후 무심히 한참 동안 걸으시다가, 그러면 지금 우리 저기 앞에까지 대종사님께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저기 앞에까지 이게 걸어가시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잠깐 기다리라. 이게 같이 가신 거죠, 저 마침. 내가 볼 일이 하나 잊었노라 하시고 다시 조실로 들어가시어, 여기 조실은 지금 영춘원 그 종법실로 봅니다. 과자를 가져다가 그 아이에게 주신 후 가시니 대종사께서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신, 믿음, 약속, 여기서 신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심이 되게 이러하시니라. 자, 우리가 그 총부 정문에서 대종사님 법설을, 우리는 총부 가면 대종사님 법설을 떠올리는 저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이 정문에 관계돼서 조금 더 이 교재 31쪽 보세요. 좀 더 살펴보면 아까 말했죠. 정문이 처음 도치원 앞이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앞에 서중환 선지님 초대 회장님의 글씨로 얘기하면 이게 사진이 있어요. 사진 있었다. 그리고 청하원과 현재 그 재정산업부 있는 사이에 거기 사이에 시멘트 기중에 송판 나무문을 달았는데 이게 이제 썩어 이렇게 없어지니까 원기 38년 1953년에 화강암 원형 문줄을 세워요. 이것도 사진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고요, 보이는 사람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나중에 이 사진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 맞다. 원형 돌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돌기둥이 지금은 어디 있냐? 상주선은 들어가는데 앞에 또 들어가는 그 길이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세워져 있어요. 옛날에 저기 정문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이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자, 그리고 원기 56년 개교 반백 기념 사업 때 익산충부 확장 공사로 인해서 그게 철거가 돼요. 56년 개교 반백주년 기념. 그리고 지금 그 언덕을 보면 지금은 비교적 경사가 그래도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보다 경사가 좀 고개같이 요렇게 갔다. 그래서 이거 깎은 거예요. 지금 총부 들어가는 정문이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 흔적이 있어요. 자, 이제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가서 그런 걸 보면은 표층이 이게 깎은 태가 나는 뭐죠? 이 그것이 보여요. 이제 보이는 사람은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은 또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재정산업부가 있는 교정원 구간, 대정산업부 있는 그쪽에도 보면은 이게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가 생각보다 위에 있어요. 왜요? 옛날에는 요 위에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땅을 더 깎은 태가 나요. 태가 납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총부 정문 들어 올라가는 것이 개교 반백주년 때 좀 완만하게 깎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 정문은 교단 창립 2대 말 선거폭탄 사업 일환으로 원기 68년 11월에 신축 기공하여
원기 69년, 1984년, 그러니까 한 해가 건넜죠. 5월에 완공한 한식 기와를 얹은 백제 건물 양식의 콘크리트 건물. 그거 콘크리트입니다. 근데 형식은 백제 건축 양식을 했고 11월 총회 때 익산 총부 건설 60주년을 기념하여 강암 송성용 글씨로 세로 한자 표기로 원불교 중앙총부 현판을 걸었죠. 지금은 이게 없어요. 옛날에 처음에는 이렇게 걸었다는 거. 이후 신용정법의 익산성지를 선명화하기 위하여 정문상단, 이게 익산성지라고, 저도 이게 고민이에요. 익산총부라고 부르는 게 더 더 이게 좋은지, 익산성지로 불러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 써요. 익산성지, 익산총부, 이렇게. 이게 제가 볼 때도 익산성지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정문 상단에 가로 한자 표기로 원불교 익산성지라고 붙어있죠. 지금 붙어있죠. 한글로 써졌잖아요. 한글로. 이게 이산 박정훈 이사님의 글씨예요. 그리고 최경순 분이 판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것을 원기 89년 5월에 현판식을 가졌고 원기 93년 2008년에 원불교 중앙총부 현판을 이제 중앙총부죠. 아까 여기는 익산성지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익산성지가 더 포괄적인 설명이고, 거기에 원불교 중앙총부가 그 아래 개념으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불교 중앙총부 현판을 새로 쓰기 한글 표기로 이렇게 걸려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걸려 있고, 하나는 이렇게 걸려 있죠. 그것도 보이는 사람은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니라. 보이기를 바랍니다. 가서. 그리고 그 앞에 정신개벽의 표석도 보이는 사람은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일 수 있기를 꼭 한번 보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익산성지를 교당 삼아서 내왕하시기를. 거기는 대종사님의 법설이 계신다. 그 법설을 따라서 신용정법상의 뜻과 계미열반상의 뜻을 잘 우리가 받아 주시길 바라고, 그곳에 대종사님께서 모짜리판의 법문이 대종경 정만품 4장이 울려 퍼지고 있고, 또 그 어린아이하고 약속을 지키셨던 대종경 실시품 21장의 말씀을 그곳에서 새겨보기를 바라고, 그곳에 익산성지란 현판이 어떻게 붙어있고, 원불교 중앙총부라는 현판이 어떻게 붙어있고, 정신개벽 표석이 내 눈에 보이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